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쇼 시즌4 진행 임성진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박 소장님 또 원종일 위원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본격적인 가을 경마입니다. 야간 경마도 끝이 났고 이제 9월 첫째 주에 시작되는 가을 경마, 9월 10월 경마가 1년 중에 좀 경마를 제가 해보니까요 가장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그런 1년 경마 중에 가장 좀 배터 입장에서는 좀 해볼 만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달인 것 같습니다. 9월 10월 경마 총력전을 펼치면서 저 박소장 원정일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자, 이번 주에는 서울에서 제주도지사배 대상 경주가 열립니다. 국산 3세 이상 암말들만 대상으로 일요일날 펼쳐진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밖에 뭐 내용들은 금요경마 때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승부처 공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원종일 위원이 5경주 10경주입니다. 박 소장이 6경주와 12경주고요. 임승진이가 7경주와 11경주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경주 출발하겠습니다. (1000m) 6등급 경주입니다. 8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자, 1분마 러너웨이가 가장 안쪽 번호를 뼈받았습니다. 박태종 기수가 이제 돌아온 이후에 긴 공백을 끝으로 돌아온 이후에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뭐 예전 같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제 박태종이라는 이름에 우리 배터 입장에서 점수를 팍팍 실어주던 때는 막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번 경주 1000m라는 데도 메리트가 있지만 임기원 기수가 다시 고삐를 잡게 됐다는 점에서 저는 직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경주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1번 게이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린 내측생 이걸 충분히 좀 상쇄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1번마 러너웨이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네, 1번마 러너웨이라는 마필은 원정일도 좀 좋게 보는 마필인데 그 바로 뒷선 내지는 욕심을 부린다면 뭐 선행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3번마 황급 연못이라는 마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가 가벼웠을 때 어떤 기록 자체는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확실히 기록으로 뭐 경마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편성 자체를 잘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김혜선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되면서 뭐 선행 의지까지도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마필 3번마 황금 연못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두 마리 1번 러너웨이 또 3번 황금 연못 이런 애들이 설명이 나왔는데, 임승진이는 좀 외곽에 있는 말을 우선 째리고 있습니다. 바로 8번마 매니 질주라는 말인데요. 자, 매니피 잠하고 말값이 8천만원짜리입니다. 주행검사 때 모습이 워낙에 좀 어설펐어요. 아직 어린 티가 찔찔 나고 또 물고 튀어다 말아버리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데뷔전 때는 뭐 언급조차 드리지 않았던 게 8번마 매니질주인데요. 자, 이번에는 지금 한 달이 지나고 한 5주 만에 나오는데 말 자체가 힘이 부쩍 차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 튀는 어떤 그 어린 티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아주 차분해진 그런 활기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애들이 지금 죄다 어떻게 보면은 좀 밑바닥이 좀 드러난 말, 그리고 또 편성 때문에 팔리는 말이라면은 8번 매니질주는 2세마로서 더 보여줄 잠재력이 있고 또 발전 기대감이 훨씬 더 큰 말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8번 매니질주에 대해서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겠고요. 2번마 천년디어라는 망아지도 주행검사 모습으로 봐서는 좀 부족해요. 스타트 초반도 좀 느리고, 근데 주행검사하고 역시 한 달하고 좀 지났는데 그 집에 그 영광의 시간이라고 사군마라고 아웃을 때리는데 주행검사하고 나서 많이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제 8번, 1번 이 2세마 쪽에 우선 관심을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의 7마리입니다. 이번에는 원정일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네, 연이어서 김혜선 기수를 좀 추천을 드리겠네요. 게이트 조건 좋아졌고 뭐 선행마가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안쪽 1번마 비바 갤러퍼라는 마필입니다. 이탈 자체가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직전 경주 김윤근 기수도 초속 발주 이후 게이트 이탈 이후에 끌고 가는 힘으로써 승부를 보여줬던 마필인데, 무리했던 만큼 직전 경주 보여줬던 거라면 좀 밋밋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 딱히 없다라고 봤을 때 김혜선 안장이라면 이 마필 뭐 선행 가서 그대로 한 바퀴 1순할 수 있는 마필로 말씀드립니다. 소장. 6번마 천빛이 참 속썩이는 마필이죠. 냉정하게 보면 이제 딱 그 정도 뛰는 마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냉정하겠습니다. 사실 보폭으로 그냥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에 가깝고 발찌도 또 너무 느려요. 슬로우 스타트인데 직전 경주도 맨 뒤따라가다가 뭐 큰 탄력 없이 그냥 착순 빛도 안 나는 착순에 갖다 댔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를 두고 봤을 때는 뭐 앞선에 선두권 싸움하는 것만 잠깐 반짝거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선입권이 뭐가 없습니다. 중반에 따라 붙는다든가 레이스를 빠르게 자극한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천빛이 조금 늦발을 하더라도 보폭으로 레이스 중반에는 제가 볼 때 서너 번째까지도 이번 경주는 진출할 수 있어 보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뭐 힘대결이니까 마필의 습성이나 지금 뛰는 자막 가지고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그래도 주어진 2편성 2판뜨기 속에서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두 마리 모두 뭐 임승진이가 가운데서 좀 들어보고 있는데 고개가 좀 끄덕거려지는 그런 내용. 특히 6번마 천빛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 마필 지난번에 그리고 지난 7월 9일 날 계속해서 나와서 인기 1위로 팔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방에서 좀 텀을 충분히 갖고 나와야 되는데 경주를 뛰고 좀 쉬어주고 또 준비도 충분히 하고 이렇게 좀 출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3주 만에 막 갖다 쓴다. 좋아질 틈이 없다. 그러면서 마방 식구들이 좀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마주가 이렇게 막 보챈다 그래요. 야, 우리 말 빨리 내보내라. 그러니까 좋아질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 모두 제가 당시에 배팅권에서 완전히 삭제를 했단 말인데, 자, 이번에는 5주 만에 나옵니다. 2주 동안 충분히 준비했고 또 그 전에 충분히 쉬어줬고 또 직전에 그 출발 불량 발주 제거를 받았는데 그걸 의식해서 지난주 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까지 연일 발주 연습을 해가면서 아주 의욕 만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마 천빛이 이번에는 정말 인기에 걸맞는 역할을 해줄 타이밍이라는 데 대해서 한 표를 던지셨고, 나머지 말 중에 아까 우리 원정일 의원이 일본 비바겔로프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뭐 없어요. 3번 시내탑 정도가 좀 푸다닥거리는데 안요리 등짝으로 과연 얼만큼 해줄지, 또 이번 피스 헬로도 좀 푸다닥은 하지만 또 거리가 또 1300입니다. 얘는 또 1300도 안 뛰어본 말입니다. 아무튼 뭐 그 정도로 해서 이경주는 뭐 좀 간단하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3경주고요. 1200의 6등급 경주, 여기는 2세마 편성입니다. 원정일 듣겠습니다. 네, 현장 뭐 강축으로 팔리겠습니다만 7번마 마차부차가 가장 뭐 액면상에 드러나 있는 능력마라고 보여집니다. 뭐 조건은 다 똑같아요. 주행 검사를 하고 나온 마필, 뭐 마차부차는 이제 기동대장 정도가 실전을 좀 경험을 하고 나오는 마필. 조건이 다 똑같다라는 거는 1200m를 뛰어본 경험이 단 한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1200m라고 하더라도 앞선 가는 마필이 가장 유리하지 않겠느냐. 자, 7번마 마차부차 현장 뭐 강한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놓고 때릴 충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정. 9번마 기동대장 좀 보겠습니다. 이 데뷔전은 어차피 안 되는 편성이었어요. 마필 자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워낙에 뚜렷하게 스피드가 좋은 마필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승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직전 경주는 1000m인데 또 최외곽으로 게이트가 밀려버렸습니다. 또 조건 자체가 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지금 망아지들이 과연 어느 정도 걸음을 뽑아줄지 딱 와닿는 그런 망아지가 없어요. 그래서 뛰던 놈 중에서 7번 마차부차인데 마차부차도 조금 좀 하자는 있습니다. 사실 좀 더 보완돼야 될 점은 있어요. 이런 편성이라면 페로비치의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겠다. 1200m이기 때문에 가속 구간을 통해서 중위권까지만 진출을 해준다면 충분히 직전 경주 보여줬던 끝걸음 활용해서 자력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7번, 9번. 7번 마차부차 아까 우리 원정희 의원 언급을 했는데 직전에 제가 대가리 팔릴 때 딱 걱정을 하나 했습니다. 다 좋은데 흙을 맞으면 좀 버벅대는 끼가 있다. 데뷔전 때 박상호가 정말 그림같이 흙 안 맞히고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끌어낸 건데 능력은 충분한데 용군이가 그걸 알고 탈 줄은 모르겠다. 근데 알고는 타는데 당시 스피드가 더 좋은 말들 때문에 흙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뭐 안쪽에 특별하게 빠른 말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차부차의 스피드가 있는 말이고 또 설령 뭐 안쪽에 누가 나가면은 보내주고 외곽에서 따라 붙으면 되는 상황이고 또 임기훈이가 또 영리한 애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타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저는 거리가 늘었지만 마차부차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겠고 9번 기동대장 역시도 우리 박진호 박 소장이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줬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나머지 중에 3번마 비술공주가 원래 지난주에 나오려고 했던 말입니다. 근데 한 주 더 조교를 하고 나오는데 얼마만큼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게 문제일 것 같고 8번마 우설아 이천도 지금 나름대로 채용군에서는 아마 데뷔전부터 갖다 조져보겠다고 부산에서 올라온 닥실바를 태워놓고 있고 선행 생각을 좀 하고 있던데 선행을 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3경주 전이었습니다. 자 4경주고요. 1300에 6등급의 7마리입니다. 원정을 듣겠습니다. 네. 김효정 기수의 오버마 골드레그가 편성을 참 잘 만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에 1000m 따라가서 걸음을 보였다라는 게 가장 좀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편성을 잘 만났다라는 거는 또 역시 선행마가 극히 없다라는 겁니다. 골드레그가 가지고 있는 순발력 자체로만 본다라면 뭐 붙들고도 선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와주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늘었다라고 하더라도 오버마 골드레그 연이은 입상 도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6번마 허니러시를 막권용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이동국 기수 기승했을 때 그 막권용으로 고려할 만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죠. 이동국이가 허니러시는 일단 잘 타고 있고 또 급기야 직전 경주는 첫 입상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전혀 의미를 둘 수 없는 7월달의 부진, 그거 뭐 안 뛴 셈 쳐도 되는 내용이었고요. 그거 빼고 나면은 최근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 그래프를 타고 있습니다. 출전 두수도 적고 선두권의 움직임도 좀 간결해 보이기 때문에 외곽 선입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도 그 선입을 운영하지 못한다면 기수도 아니죠. 이동국이지만은 너무 조건이 좋기 때문에 허니러시의 상승세 한 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허니러시는 제가 지난번에 한국어를 했던 말이에요. 네. 마이티와 쌍대가리 놓고 허니러시하고 금화포르테 두 방을 그 시원하게 때려 갈겼던 경주인데 그때 1번 게이트에서 너무 좀 잘 풀린 감도 없지 않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가 또 워낙에 똥편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번 허니러시의 가능성 다시 한번 타진할 수 있겠고 5번 골드레그 역시도 그 전에 이게 김효정이가 선두권에서 좀 선행 경합을 하면서 아쉬웠단 말입니다. 직전에는 차분하게 잘 타내더라고요. 그래서 4번, 5번, 6번의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4번 윈드파워 같은 경우는 말은 좋아졌어요. 이미 지난 7월 16일 날 제가 그런 말씀을 좋아졌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상의 걸음은 없는 것 같아요. 직전에 상대가 조금 세져 버리니까 풀빵인 모습을 그러니까 딱 그 정도를 넘어서지 못하는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서 과연 이번에 이제 직전 대비 1.5kg 감량에 또 상대가 덜덜 하다 보니까 4번 인드파워도 가능권이긴 한데 과연 얼마만큼의 성적을 끌어올려줄지 그게 관건이고 7번마 사나오가 이게 뭐 일부러 1300을 나왔다는데 뭐 그건 뭐
상대가 약한 급편성을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사정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1000m고요. 5등급입니다. 10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토요일마 방송 준매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자,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1000m이기 때문에 사실 6등급과 5등급의 편차는 뭐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지금 안쪽에 모네 플라잉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직전 경주 또 1300에서 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박살이 난 앞말들은 좀 조심해야 되죠. 선행을 다시 한번 편안하게 나간다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2번만큼 뛸 수 있는 마필 7번 매니 터보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8번만 목라쇼입니다. 호흡이 좀 짧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전에 1300 나왔을 때는 뭐 쳐다보지도 않았던 말입니다. 지난 6월 4일 1000m 나왔을 때 쳐다봤던 말입니다. 자, 이번엔 1000m로 거리를 줄여놨습니다. 얘한테 절정거리는 1000m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 상태도 은근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8번 목라쇼가 1000m라면은 다시 관심권으로 등장해야 된다. 임승재의 판단이고요. 자, 여기를 토요일마 방송 준매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의 이유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경주부터 4경주까지 흐름이 저희가 추천드렸던 마필들도 그렇고 현장 인기도를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진 강하게 팔려주고 있는 마필들을 저희가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1경주부터 4경주까지. 자, 이번 경주 5경주부터는 그런 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7번만 매니터보 승급전에 2000쌀한테 졌는데 2000쌀 날라오는 거 보셨죠? 엄청납니다. 강한 편성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7번만 매니터보 승급전이지만 센 말이다. 8번만 목라시에도 이게 체중이 지금 530kg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최근에 지금 1000m에서는 굉장히 좋은 걸음이에요. 근데 1300에서는 똑똑 부러지죠. 다시 한번 거리를 내렸기 때문에 뭐 7번, 8번의 막관이 아마 강하게 팔릴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7번, 8번이 손잡고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번 경주는 단거리 1000m를 노리고 나온 7번, 8번이지만 요 대길 마번을 깨고 대길 마번을 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놈, 그리고 대길 마번에 대한 저는 배팅의 가치는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두 마리가 앞에 가던 뒤에 가던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노리고 있는 축마 놓고 두 방 깔끔하게 준매인 승부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7번, 8번이 좋지만 이만큼을 얘들을 이길 수 있는 노림수말을 우리 원정일 위원이 손에 쥐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할 만큼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경주고요. 1200입니다. 5등급의 11마리입니다.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토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이번 6경주는 축이 있습니다. 축이 있고 후차권이 조금 난잡하게 좀 팔릴 그런 흐름인데 일단 7번만 매니바다는 페로비치 기수 믿고 배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죠. 물론 이제 지난번에 선행을 받고 결국은 아쉽게 진 게 아니라 새벽이한테는 뭐 택도 없이 깨졌다라는 그 점이 조금 여러분들 마음에 좀 걸리실 수는 있는데 또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매니바다가 뭐 단승식 1점대로까지 팔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외곽에 이제 압박할 수 있는 9번마 정상 대결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낮은 배당도 한 4배 고선에서 일단 출발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후착 마필들도 조금은 혼전도가 있기 때문에 매니바다는 일단 믿고 갑니다. 일단 정상 대결 자체가 7번 선행 간 다음에 뭐 비비거나 압박을 하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페로비치가 압박 수준을 조금씩 더 피해가면서 레이스를 풀어갈 겁니다. 이번 1200m야말로 페로비치의 기승수를 믿고 배팅할 수 있는 편성이다라는 확신이 있고요. 7번을 축으로 후착을 압축해서 붙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착 가운데에서 제가 이번 주 경마를 미리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 주 꼭 막걸 좀 사야 되겠다. 아주 센 말 2마리만 없으면 사야 되겠다 했는데 센 말이 딱 1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붙여 때리는 것으로 이번 6경주
토요경마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강력한 원틀 막권 한 방 때려놓고 배당 곁가지로 가면서 한번 중반부에 승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그거 화살표 쳐놓은 겁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게 제가 이제 좀 저도 좀 의아했어요. 그 제가 이제 미리 좀 내용을 좀 들었는데 이게 능력이 되나?라고 좀 판단을 했는데 우리 박 소장의 눈에는 걸렸다.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7번 매니바다에 붙여서도 짭짤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함께 꼭 하십시오. 내용과 겐토가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라면은 한구라가 가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경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박 소장의 메인 승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00의 4등급에 모두 9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토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여기서 또 한구라 하십시오. 우리 원정일련의 5경주 준메인, 박 소장의 6경주 메인, 그리고 7경주 임승진이가 준비한 방송 메인 3연타로 한번 세려버리면은 토요일마 일찌감치 조기 기가 상황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가 지금 확실한 충막감이 없어요. 당일날 인기 순위가 뭐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봐서는 일단 봐서는 아마도 당일까지 가서도 확실한 충막감이 없이 아사무사 한 5마리, 뭐 3번 샛별이, 4번 영광의 시간, 그리고 6번 매직로켓, 또 7번 넌감동이야, 뭐 7번, 8번 컬러풀캣 이런 애들의 인기만 접전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제가 방송 메인으로 준비한 이유는 놓고 칠 축마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번에 온다라고 자신하는 말, 그리고 사이즈에서도 분명히 한 수 위인 말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놈 놓고 자, 승부고요. 말씀을 드렸던 말 중에 안 사도 될 말 한 2마리 낀 게 있습니다. 뭐 골막염 때문에 또 뭐 지난주에 안 좋았다가 이번 주 좀 회복세를 보이는 말, 또 모레 뭐 민감한 말, 이런저런 내용들 임승진이가 싹 접수해 놓고 있습니다. 믿고 때리는 축마에 붙여서 후착 압축으로 때려내는데 그 배당이 짭짤할 것 같습니다. 방송 메인으로 준비할 만큼 기대감이 있는 경주입니다.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양구라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1300의 4등급의 7마리입니다. 원정일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2마리의 마필, 한 마리는 따라가서 4번 아마존에스가 따라가서 걸음 보였고 스마트 드림이 넘어가면서 걸음이 무뎌졌던 그런 경주인데 뭐 안토니오 기수의 4번 아마존에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굉장히 좀 차분하게 전개를 해줬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스마트 드림이 갖다 댄다고 했을 때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주고 따라가도 되는 상황이고 스마트 드림이 반대로 잡고 따라가 준다면 더더욱이 좋은 상황이 되겠죠. 4번마 아마존에스 전개상의 2점 직전 경주 보여줬던 탄력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소장. 네. 7번마 스마트 드림이 여기서는 충분히 선행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로비치가 이렇게 7번에 많이 나오죠. 22점 말 뿐만 아니라 내가 그랬어요. 어쨌든 7마리 편성에서 가장 외곽이 7번이면은 뭐 안쪽 마필들 봐가면서 굉장히 시야를 넓게 쓰면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안쪽에 뭐 선행 가든 말도 없고 또 선행을 꼭 가야 된다 이런 말도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조건이라면 뭐 스마트 드림의 페로비치 기수가 충분히 레이스를 장악할 수 있지 않겠나. 자, 등짝에 대한 믿음을 좀 더 실어봅니다. 7번마 스마트 드림을 추천드립니다. 4번 아마존에스, 7번 스마트 드림. 페로비치 앞에 가고 안토니오가 따라 붙는 그림. 그래요. 2마리가 당연히 일감이고 당일날 체제 배당으로 팔릴 상황인데 2마리의 내용에 대해서 분석에 대해서 당연히 임승진의 힘을 실어드리겠고요. 나머지 말 중에 이제 번호 순서대로 제가 한 마리씩 한 3마리 정도를 설명을 드리자면 1번만 몬스터키는 이제 30조에서 뛰다가 이번에 41조로 옮겨왔습니다. 구보 때 못 가요. 스포 때는 좀 잘 가는데 말 자체가 워낙에 발주가 느린 말 쫓아가다가 올라올만 하면 레이스 끝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3번 선키스트는 이제 문세영이를 태워놨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도 지금 선키스트의 문세윤을 태어나서 4번, 7번 막권의 대안 세력으로 현장에서 많이 대두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조교 때만 좋고 실전에서는 못 뛰는 전형적인 좀 기복마입니다. 문세영이 네임밸류까지 합쳐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많이 팔릴 것 같은데 과인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고요. 차라리 6번마 상비군이 승군마긴 합니다만은 대폭적인 감량 조건과 더불어서 확연하게 또 좀 좋아지는 모습이라서 저는 4번, 7번 인정에 6번 상비군 정도가 그나마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것마저도 한 3복승 정도로 대안이 되지 않을까.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고요. 1200입니다. 3등급의 9마리인데요. 박 소장 듣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번마 글로벌 드림이 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뭐 글로벌 드림에 대해서 뭐 딱히 개인적인 애정이 있어서라기보다도 그래도 곧잘 뛰고 또 조금 더 나아지면서 이렇게 마필이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직전 경주 박살이 나면서 좀 실망을 크게 줬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1번 스테파노부터 9번 오픈뱅크까지 딱히 이번 경주에서 충마 역할을 해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안정감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와중에 글로벌 드림이 어쨌거나 또 선두권을 충분히 장악할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4번이 다시 한번 앞장을 뜨고 뭐 벌바리 마필들 좀 일찍 정리를 해내고 좀 주도적인 입장에서 레이스를 한 바퀴 일순하는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완전. 네, 그렇습니다. 이제 4번마 글로벌 드림이 나름 명색이 그래도 28조 대표마 역할을 뭐 해줄 거라고 뭐 기대를 했었는데 직전 경주 부러진 거 보니까 이번 경주 자 저기만장 문세영으로 교체가 된 만큼 저도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이고요. 8번마 장산로키가 이제 31조 신의 마방이죠. 거기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굉장히 지금 공을 많이 들여고 있어요. 용근이까지 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좋았던 거는 직전 경주의 어떤 추익 감도죠. 이 느낌 올라왔을 때의 그 느낌. 자 4등급에서 3등급에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좀 차이점이 있어요. 6등급과 5등급과의 차이가 없는 것과 반대로 4등급과 3등급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추임력을 보여줬고 앞에 가서 뛴다라고 봤을 때는 메리트가 크게 없었습니다만 따라가서 이 정도의 걸음을 보였다라면 8번마 장산로키 상대마들의 어떨까 하는 물음표 속에 8번마 장산로키는 느낌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4번, 8번. 근데 여기가 지금 대가리가 뭘로 팔리나요? 아무래도 6이 대가리로 팔리겠죠. 6? 예. 그래요? 글쎄, 글로벌 드림이 그래도 문세영 돌아왔으니까 더 팔리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양쪽에서 공이 글로벌 드림을 좋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글로벌 드림이 갖다 꽂아준다는 확신을 좀 갖고 있어서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이제 한 6주? 7주? 이 정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당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무더웠던 주였습니다. 7월 달이. 근데 그때 뭔 일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한 달간을 얘를 조교를 했어요. 그 무더운 날씨에 뭐 출마 투표에서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한 달을 조교하고 나왔던 게 글로벌 드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도 글로벌 드림이 이 무더위 한 달을 조교했던 게 좀 찜찜하다. 하지만 그래도 사이즈가 있어서 봐야 되지 않냐 했는데 역시나 페인이 그거더라고요. 마방에서도 그걸 페인으로 잡고 있고 자, 이번에는 이제 찬바람도 불고 적절하게 조교도 하고 gen기가 좀 확 올라와 있습니다. gen기가 확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4번 글로벌 드림 이번에 강축이라는 데 대해서 한 표를 던지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인기도를 물어봤는데 만약에 좀 덜 팔린다면은요 정복조 방송을 믿고 또 임승진의 내용을 믿고 4번 글로벌 드림을 놓고 막권 사십시오. 4번 글로벌 드림 이번에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 48 막권이 좀 짭짤할 것 같아요. 이게 땡땡이기가 있고 또 흙을 맞으면 좀 덜 뛰는 기가 있어서 외곽이 낮고 땡땡이기가 있어서 유승환이 빠따보다는 용근이 빠따가 낫다 해서 김영군이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48
좀 고지가 좀 끄덕거려지는 상황이고 6번마 우리의 행복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금 앞선 전개를 하고 왔는데 4번 글로벌 드림도 드림이지만 5번 티즈킹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좀 껄끄러워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등짝도 좀 뭐라 그럴까요? 전라도 사투리로는 운멍하다 그래요. 운멍하다고. 예, 운멍한. 그러니까 좀 무슨 운멍한 놈 이러거든요. 요새도 쓰는 편이에요, 이거? 현대. 그럼요. 사투리니까. 예, 전라도에 가면 얘랑 운멍한 놈, 엉큼한 놈, 응큼한 놈. 약간 뭐 그런 느낌? 좀 또 박우량이 또 운멍하잖아요. 예. 아무튼 4번 글로벌 드림의 힘을 좀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고요. 1700의 혼합 4등급의 9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토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원정일이 1700m에 완전히 꽂혀 있어요. 그래서 메인도 1700m를 잡는데 성적 또한 중배당으로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때려내고 있습니다. 자, 인기마로 보이는 3두의 마필이 있죠. 안쪽에 1번마 샤련이 윈이라는 마필, 3번마 로드 힐이라는 마필, 5번마 달려라 레오라는 마필. 3두의 마필이 아마 현장 인기도를 모아줄 겁니다. 이 가운데에 원정일 충마 있습니다. 충마 있고요. 그놈을 놓고 때릴 건데 문제는 팔려서는 안 되는 놈. 야, 얘가 여기서는 좀 덜 팔려야지. 뭐 최근에 좀 잘 뛰었다고 이렇게 팔려도 되나 하는 놈. 하나는 완전히 좀 덜 보는 상황이고, 한 놈은 지금 조교 때의 어떤 모습을 보면 직전 경주 어떻게 이렇게 뛰었나 싶어요. 완전히 좀 잘못돼 있다. 조교 자체가 좀 잘못돼 있다 하는 놈 두 마리가 있습니다. 남은 한 놈 가지고 중심을 세워놓고 때릴 건데, 그 남은 인기도를 가지고 있는 두 마리가 모두 다 부러졌을 때는 무조건 중배당에 나오는 거죠. 그 중배당에 포커스 맞춰놓고요. 현장 원정일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마방, 그리고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속속들이 현장 속보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왜 팔려? 라고 생각되는 애들 원정일이가 있다. 도저히 맞고 못 살 애들이 팔린다. 10경주의 포인트였던 것 같고, 충마에 대한 또 확신도 역시 10경주 메인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10경주 원정일이가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경주고요. 1800의 혼합 3등급의 9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이제 후반전 방송 준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박 소장의 시각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마 대박이다가 이제 가장 높은 부담 중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편대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이제 직전 경주는 티즈런이라는 인기 마필이 뒤져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좀 얻으면서 연속 입상에 성공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때 편성 자체가 이렇게 세지도 않았고, 근데 범현이가 이 마필을 계속 또 기승하면서 어쨌든 간에 계속 끌고 들어온다라는 게 또 계속 마음에 걸려요. 이번 경주 이거다 싶은 충마가 딱히 눈에 들어오면은 대박이다를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쿵저렇쿵 말씀을 좀 길게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또 그렇게 강력한 충마다 싶은 마필이 없어서 저는 도전 1순위로 5번마 대박이다 이 현장 컨디션을 좀 더 예의주시할 생각입니다. 완전. 예. 네, 2번마 위대한 전사 말씀드려야죠. 직전 경주는 승급전에 승부 의지를 전혀 단 1%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경주에 의미가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Ok국과 이제 다시 한번 리턴 매치인데요. 조제로 기수가 생각이 있는 기수라면, 승부를 하려고 했던 경주였다면 주로 가운데로 탔어요. 외곽 5단, 6단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경주 의미가 없다. 이번에 뭐 박오른 기수로 안정을 교체했다라는 거는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만회하겠다라는 겁니다. 2번마 위대한 전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자, 여기 11경주를 임승진이가 승부로 준비하는 이유는 지금 양쪽에서 2번, 5번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임승진이는 물론 2번, 5번에 대한 분석도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9번마 오케이 굿이라는 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3세 거세마로서 7번을 뛰면서 지금 최근에 3연타를 때리고 있습니다. 데뷔 초에 잠재력은 만땅인데 아직은 완성도가 떨어진다. 근데 마방에서 급하게 생각하지 않더라. 왜? 무조건 완성도만 올라가고 힘만 차면은 무조건 뛸 말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뷔 초에 서두르지 않았던 게 오케이 굿입니다. 근데 최근에 3연타를 때리는 데서 보시듯 이제 완성도가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힘도 차고 경주마로서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3연타를 때리고 있는 말인데 저는 이제 더 보여줄 일만 남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딱까지도 또 믿음직한 문생이 아니겠습니까? 9번마 오케이 굿을 대가리 놓고 승부에 들어갈 거고 지금 뻔히 보이는 게 이번 위대한전선 5번 대박이다인데 얘네들한테 때릴 거면은 제가 그냥 일반 경주로 가죠. 얘네들 말고 꼭 좀 노려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야말로 마방에 사활을 걸고 나서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임승진이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그 말에 대한 내용을 쫙 깨고 있을 것 같은데 임승진이가 꾸준하게 나올 때마다 항상 언급을 드리고 있는 말입니다. 직전에 이번 말고 다음에는 정말 꼭 보자라고 했던 말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보여준 게 없어서 인기도에서 좀 밀릴 상황이고 그러면서 배당까지 안고 있을 말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강력한 갬블 메이드를 시켜낼 것입니다. 11경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경주고요. 1400의 2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토요일마 방송 준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듣겠고요. 원정일의 내용 이후 원정일의 시각 듣겠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이제 6번마 빅티리오의 선행 여부가 될 것 같아요. 8번마 상간마마도 있고 3번마 노멤버 모닝도 있고 태영이가 이제 6번마 빅티리오를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이고 어떻게 경기 운영을 할 것인가 여기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12 위즈 스피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게이트 내측 외측에 상관없이요. 마필이 자유자재로 붙는다라는 거죠. 앞이 빠르면 잡고 중위권, 앞이 느리면 그냥 아예 뭐 앞에까지 선행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타기 좋은, 기승하기 좋은 이런 마필들은 언제든지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2 위즈 스피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빅트리오입니다. 직전에 1800에서 대가리로 팔렸던 말인데 일단은 빅투아르라는 얘 자체가 하자예요. 빅투아르라는 얘 자체가 하자입니다. 그리고 또 뭐 경주를 보셨다 아시겠습니다만은 1800에 1800 첫 도전에서 흙 쳐맞고 주춤했던 것도 역시 페인인 거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모든 페인을 해소를 했지 않습니까? 빅투아르라는 하자가 큰 등짝에서 문생으로 바뀌었고 또 1800에서 1400 내렸고 또 직전 대비 또 감량도 생겼고 저는 6번 빅트리오 관심마로 해서 추천을 드리겠고 자 여기를 토요일마 방송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박 소장의 그 이유 듣겠습니다. 자, 뭐 임승진 위원님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6번마 빅트리오. 지금 보면 이제 지난번에 그 기수 이름하고 말 이름 궁합으로 보면 더 믿음이 갔었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네요. 이제 일간 스포츠배가 이제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편성이 아주 세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대상 경주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빅트와르가 이 빅트리오라는 마피를 손아귀에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말한테 끌려다니다가 허심 쓰고 뒤진 거예요. 자, 문세영 기수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많은 마필에 기승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자신이 타봤던 마필 위주로 이제 심폐소생술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경마만 해도 벌써 몇 마리입니까 지금 글로벌 드림부터. 자, 6번마 빅트리오입니다. 요거는 그냥
애지간하게 뛰다가 다시 문세영이니까 이게 아니죠. 잘 뛰던 마필이고 더 뛸 것으로 기대가 만빵이었던 마필이에요. 조금 급하게 이제 대상 경주를 쓴 감흥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 와중에 또 기수가 손이 안 맞아가지고 마필을 배려버렸기 때문에 등짝이 바뀐 상황 속에서는 무조건 점수를 더 주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셔야 되겠고 특히나 빅티리오가 이번에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주법도 아주 좋아요. 아주 발을 잘 씁니다. 직전 경주까지는 힘과 보폭으로만 엔진 기량만 가지고 잘 뛴다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이번에는 뭐 아주 컴퓨터처럼 발도 잘 바꾸고 아주 멋집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 진다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6번마 빅티리오 놓고 후착을 찾는데 후착권에서 조금 진리오 내역이 찝찝한 마필도 있을 것이고 또 악벽 때문에 주행 악벽 때문에 또 찝찝한 마필도 팔릴 겁니다. 주력 막권 정해져 있고요. 강하게 한 방으로 때려놓고 만일에 대한 대비 막권도 역시 받쳐갈 만한 배당은 또 보장이 됩니다. 안전장치 충분히 걸어놓고 때릴 수 있는 한방 마지막 경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토요일마 12경주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방송 준메인 승부고요. 설명을 잘 들으셨겠지만 나름대로 충마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마지막 경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경주 같은 경우에는 충마만 딱 정말 확신하고 있고 또 그 충마가 돌아주면 맞추는 데는 하자가 없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빅트리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빅트리오 갖고 마무리를 해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마무리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9월 2일 토요일만 마무리했고요. 저희들은 일요 경마에서 또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